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국제유가 폭등, 엑슨모빌 1분기 깜짝 실적, 바빠진 중동, 덩달아 바빠진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제유가 폭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인가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국제유가가 굉장히 낮았죠. 20달러대 수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그 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슈엘 가스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60달러 수준으로 지금 올랐죠. 물론 이게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고 있어요. 물론 현재 문제점도 조금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1분기에 깜짝 실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석유 메이저 회사인 엑슨모빌도 기술주들의 깜짝 실적 행진에 지금 가세하게 된 것이죠.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 완료수가 지금 1억 명을 돌파를 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허수들도 좀 있지만, 그리고 백신 접종이 지금 만능이 되진 않지만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변해가고 있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금 엑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엑슨은 팬데믹 기간 대대적인 비용 감축 노력 성과와 미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에 따라서 화석연료 수요 확대 덕분에 대규모 순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지금 이 내용이에요. 특히 국제유가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발전기를 돌리잖아요. 발전기를 돌린다라는 것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여기에 제조업과 이 산업 구조상 소비재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유가 폭등, 그리고 지금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죠. 국제유가는 올 들어서 지금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에서만 지금 2020년이 아닌 2021년만 해도 30% 폭등한 것은 지금 엑슨모빌 뿐만 아니라 다른 석유 업체들의 실적에도 큰 폭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지금 원인으로 작동했어요. 그래서 석유 업체들이 지금 호성적을 내고 있죠. 지금 엑슨모빌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 1분기에 6억 1천만 달러, 주당 14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던 것에 비교해서 올 1분기에는 대규모 흑자를 냈습니다. 순이익만 27억 3천만 달러, 주당 64센트의 순이익이 발생을 했죠. 작년에 14센트의 손실을 비교해보면 78센트의 이득이 증가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조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주당 65센트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리피니티브 설문조사에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발표한 전망을 보면 주당 59센트의 이득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59센트요. 그런데 지금 순이익이 얼마가 된다? 64센트까지. 그래서 지금 64센트까지 됐다고 하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호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지금 보게 돼요. 특별히 엑슨과 같은 경우는 팬데믹 기간에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해서 비용을 대대적으로 감축했고 부채를 큰 폭으로 줄인 것이 이번 호성적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엑슨은 1분기 중 자본 지출을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31억 달러로 놓쳤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해 1분기에는 투자를 극도로 제한을 했고, 이 제한 때문에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되어서 2018년도 이후 가장 높은 93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현금 흐름 자체가. 엑스는 장기적으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 효과가 큰 비용 지출을
감축을 당분간 지속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엑슨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석유를 품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이것을 지금 보수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 현상이 지금 어떻게 이후에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계속적으로 현금을 쌓아놓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신규 프로젝트에 160억에서 190억 달러만 투자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또한 지난해 영업비용을 80억 달러 줄인 데 이어서 2023년까지 추가로 30억 달러의 비용을 다시 절감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극도로 제한하는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석유 중심의 세태에서 이제 전기차 세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세대 그리고 수소 산업 세대로 지금 넘어가면서 이쪽으로의 진출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RBC 유럽 애널리스트인 바라지 보그하타리아에 따르면 지금 엑슨의 순부채는 수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부채를 계속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해왔었다면 이제는 규모의 경제 대신에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고 부채를 줄이는 방식, 그래서 부채를 줄이면서 이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엑스는 최대 사업 부문인 석유 탐사와 생산 부분은 1분기 중 26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되겠다고 하면서 지난해 1분기 5억 3천만 달러에 비해서 5배나 지금 급증했습니다. 실적 개선을 이끈 가장 큰 부분은 석유화학 분야였어요. 특히 석유화학 부분의 순이익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배나 석유화학 부분에서 10배나 증가를 하면서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뛰어올랐어요. 그 배경에는 석유 제품의 가격 상승, 그리고 플라스틱의 수요 확대. 특별히 석유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죠. 또한 플라스틱의 수요 확대는 언택트 문화가 지금 더욱더 커져가면서 이제 플라스틱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요.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석유화학 부분의 순이익은 1년 전에 1억 4,400만 달러에서 올 1분기에 14억 달러로 1억 4,400만 달러에서 지금 14억 달러. 보세요. 이 10배 가까이 지금 뛰어오른 거죠. 14억 달러. 14억 달러입니다. 14억 달러까지 뛰어올라서 거의 10배 수준까지 뛰어올랐거든요. 이는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된 거죠. 엑슨의 석화 부분은 한때 엑슨의 캐시카우를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팬데믹 이전부터 계속 둔화되면서 비틀거려 왔죠. 정유 부분은 여전히 적자를 내긴 했지만 손실폭도 크게 줄였습니다. 1년 전 6,100만 달러의 손실에서 이번에는 3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을 거의 반으로 줄였습니다. 텍사스에 휘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정유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하면서 연료 수요가 폭증하고 공급이 감소해 정제유 가격이 급등한 덕분이에요. 텍사스주에 북극 한파가 이번에 몰아쳤죠. 그러면서 오스틴 공장과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정지를 했죠. 특히 텍사스 지역은 풍력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를 해요. 그런데 풍력 발전소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서 인슐레이션을 하지 않아서 망가지게 되면서 다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시 돌리게 되면서 이것에 급등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죠. 서드 브릿지 그룹의 피터 맥널리 애널리스트는 엑슨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맥널리는 엑슨이 배를 똑바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석유 제품 판매가가 1년 전보다 8% 줄었다면서 엑슨이 정유 부분에서 순이익 회복을 가능할 정도로 생산량이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슨의 주가는 이러한 호성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려는 여전하다. 향후에 불확실성이 높다. 그리고 인도도 재유행하고 중국도 불확실성이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시작을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재유행할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석유의 사용량이 다시 줄게 돼요. 자동차도 줄죠. 자동차 운행도 줄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인도가 지금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의 재유행 때문에 이번에 또 석유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재유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게 되면서 석유의 수요가 당연히 줄죠. 그리고 중국도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이건 두 번째 내용인 우리나라에게 되게 좋은 내용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중동이 바빠졌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국도 덩달아 바빠졌다라는 거죠. 좀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큰손인 중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한국도 바빠진다라는 건데요. 작년에 살아나기 시작했던 지금 석유값의 상승 때문에 중동발 중공업과 플랜트 수주가 호황이 되고 있어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금력이 풍부해진 중동 국가들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2일날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올해 들어 중동 지역에서 수주가 확정된 플랜트 사업 규모만 이미 34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억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2019년도 한 해 중동에서 수주한 플랜트 사업 규모인 36억 달러, 약 4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랐다라는 거죠. 벌써 1분기 만에 4개월 만이죠. 4개월 만에 1년치 수주를 다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년간 수주액인 88억 달러도 쉽게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벌써 4분기 만에 34억 달러를 지금 기록했던 것이 작년에는 얼마나 기록했느냐? 작년과 같은 경우는 88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88억. 단순히 숫자만 계산해도 이것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퀀텀 점프가 되겠죠. 올해 중동에 돈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중공업과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사우디에서 7,800억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수주했고, 두산중공업은 이를 통해서 지금 2018년도에 수주를 했는데 처음으로 다시 3년 만에 수주가 된 거예요. 특별히 이 해수 담수화 같은 경우는 바닷물을 먹는 물로 식수로 바꾸는 설비인데, 이는 중동에서 대표적인 인프라 투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2010년 중반 오르락내리락 했던 2010년 중반만 해도 한 해에 두세 개씩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발주됐지만 지난 몇 년간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벌써 유가가 60불을 넘었죠. 그리고 이게 70불 넘어서 한 80불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중동에서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는 신호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친환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거든요. 이 친환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동에 불어닥친 돈이 흘러넘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발 그 친환경 플랜트 사업이나 환경 사업이 이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세계적으로 석유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 액화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면서 중동에서도 액화 천연가스 LNG에 관련한 설비 발주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분은
최근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움이 발주한 LNG 기지 건설 공사를 따냈어요. 여기서도 배를 수주를 했지만 배를 수주한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LNG 기지 건설 공사예요. 이 수주액만 16억 7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8,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동 건설의 시장 규모 전망인데 2021년이죠. 올해 2021년. 지금 만약 중동에 돈이 흘러넘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만큼 올라가겠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그래프는 2020년 4분기 전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냐면 2021년 1분기 전망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투자가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 그 배경에는 원유 가격의 상승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죠. 또한 원전 건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집트의 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가 발주가 했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은 지금 지난 3월 달에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과 함께 원전 시설물 수주전에 뛰어들게 된 거죠. 이렇듯 중동에서 이런 대규모 친환경 설비 투자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전망이죠. 그리고 현재 해외 건설 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는 133억 달러의 탈석유와 산업 구축을 위해서 지금 투입할 예정인데 지금 탈석유예요. 가장 화두는 탈석유입니다. 탈석유를 하고 있어도 여전히 석유를 쓰겠지만 이제는 수소경제 아니면 LNG 경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LNG와 수소와 같은 경우도 지금 무생수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LNG와 아니면 석유에서 정유되고 있는 수소를 사용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렴한 그린 수소의 발생이 곧 대두가 되겠다라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건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플랜트 사업들도 지금 발주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카타르 정부가 2022년 월드컵 추진을 위한 1,500달러의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두산 인프라 코어가 이 공사를 위해서 현재 발주한 굴삭기만 102대를 모두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향후 전망들도 밟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망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향이 됐어요. 이 가장 큰 배경 원유 가격의 상승에 있습니다. 1년 전 배럴당 가격이 지금 25달러 수준이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달러대. 그런데 지금 60달러에서 65달러 수준으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중동의 붐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의 상승은 전체적인 인프라 투자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은 수익 상승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기회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 오히려 생산한 생산량이 좋고 이럴 것 같지만 원유 가격이 일정 이상 되어야만이 전 세계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유 가격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돼야 되고 일정 부분 이상이 되어야만이 지금 중동에서 불어오는 이 인프라 그리고 미국에서 불어오고 있는 이 인프라를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드릴십까지 지금 대동을 하는 것처럼 지금 원유 가격이 70달러 이상까지 모든 회사들이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한 80달러에서 90달러 선대수 이런 가격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유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더욱더 윤택해져 가고 이러한 것들을 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렇게 되고 그러나 저개발 국가와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의 상승이
여전히 힘들다라는 거죠. 또 원유 가격의 상승이 또 하나의 국가를 치는데 그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도 원유 가격은 좀 올라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도 힘든 상황은 있지만 중국을 죽이기 위한 이러한 마쿠 노력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유 가격이 상승이 되면 러시아가 다시 한번 힘을 쓰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